12척, 60조 원, 28일. 이 세 숫자가 세계 해양 질서를 뒤흔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세계 최장 해안선을 가진 캐나다. 북극 항로가 열리자 러시아 핵잠수함이 전진 배치됐고 중국 함대는 영해 200캐리 코앞까지 침투했습니다. 캐나다의 해굴려 처참했습니다. 대응 방법도 시간도 없었죠. 결국 국운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바다를 맡길 것인가? 60조 원이 걸린 순간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세계 최강 군사 강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세계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감히? 우리의 대답. 한번 붙어볼까요? 거대 강국들이 하나씩 탈락하는 와중 최후까지 살아남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5년 조롱을 침묵으로 바꾸고 세계 바다를 장악한 대한민국 KSS-III 잠수함. 그 전에 1초면 됩니다. 구독 버튼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건 단 한순간입니다. 70년 전. 그 땅은 잿더미였습니다. 저는 역사책에서 봤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공장들. 굶주린 사람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원도 희망조차도요. 세계는 동정했죠. 불쌍한 나라.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위스 제네바 국제안보회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80개국 국방 관계자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빅터 하일리히입니다. 독일 연방방위기술청 잠수함 음향연구소 전 소장. 37년간 바다의 소리를 숫자로 바꿔왔습니다. 세계가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독일 기술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5나라의 제안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가장 얇은 보고서. 거기 적힌 숫자 하나가 제 37년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0.2 데시벨. 박사님. 제네바 의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건 유령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래프 2개를 띄웠습니다. 하나는 독일. 소음 8데시벨. 100년 전통의 결과물입니다. 유럽의 자존심이죠. 이게 우리 독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박수가 나올 법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두 번째 그래프를 봤으니까요. 0.2 데시벨. 거의 평평한 선. 심장이 멎은 환자의 심전도 같았습니다. 이게 경쟁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배 차이입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40배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독일이 8데시벨. 경쟁자는 0.2 데시벨. 물리 법칙을 다시 쓴 겁니다. 미국 제독이 일어섰습니다. 조작 아닙니까? 확인했습니까? 저는 글을 봤습니다. 독일제 장비로 측정됐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장비입니다. 시리얼 넘버까지 확인했습니다. 제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진짜라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37년 경력. 오늘 무너졌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 박힌 국기. 빨강, 파랑, 하양. 중앙에 태극 문양.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요? 불가능합니다. 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그 나라가요.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던 그 땅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잠재웠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합니다. 스크린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0.2데시벨. 북극해 수심 400m. 48시간 무중단 작전.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하일리히 박사. 그가 말했습니다. 확신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경력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진실입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맞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100년 지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동쪽 반도. 분단의 아픔을 품은 땅.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언제 출발하십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그 땅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불가능을 이겼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깃발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부산에 닿았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그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0.2데시벨. 70년 전 잿더미. 그 땅이 만든 기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일리히 박사님이십니까?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성훈입니다. KSS-3 개발 총괄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부터 보여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김성훈은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우리는 승용차에 탔습니다. 김성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거짓말쟁이는 떨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진 자는 조용합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해군 기지였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해 부두로 향했습니다. 저쪽입니다. 김성훈이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검은 선체. 73m.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요. 빛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KSS-3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그 땅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타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함체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독일제보다 더 매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5년 걸렸습니다. 김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실패가 300번 넘었습니다. 300번 실패.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이 바다를 봤습니다.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우린 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70년 전. 그들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내부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치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모든 계기판이 제자리에. 독일제보다 깔끔했습니다. 관제실입니다. 김성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승조원 셋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70년 전 그들의 할아버지는 굶주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손주들은 세계 최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요? 네, 우린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그 자신감. 독일에서 본 적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출항하십시오. 김성훈이 통신기를 들었습니다. 함장님, 출항 준비해 주십시오. 5분 후. 엔진이 켜졌습니다. 낮은 진동. 부드러웠습니다. 독일 엔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출항합니다. 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부두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항이 멀어졌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항구.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 출항하는 곳.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이긴 자들. 그들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곧 자망합니다.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 0.2 데시벨이 진짜인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 실패를 300번 겪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만든 기적. 이제 그 기적을 직접 확인할 시간입니다. 제 37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진실 앞에 서는 것. 그게 엔지니어의 본능이었습니다. 자망 시작합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측정 장비 앞에 앉았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 제가 그 증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망 시작합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함체가 기울었습니다.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측정 장비 앞에 앉았습니다. 헤드폰을 썼습니다. 수심 10m. 소음 측정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데시벨, 10데시벨, 수심 50m, 8데시벨. 독일 최고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5데시벨, 3데시벨.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수심 100m, 1데시벨, 0.5데시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바다 자체의 소음입니다. 물리 법칙의 한계입니다. 수심 300m. AIP 모드 전환합니다. 엔진 소리가 멎었습니다. 완전히 멎었습니다. 침묵이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배경 소음 0.5데시벨. 측정값 0.2데시벨. 하느님. 진짜였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그 땅이 물리 법칙을 다시 썼습니다. 박사님 믿으십니까? 김성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7년간. 저는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동쪽 끝 반도. 그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400m까지요. 400m요? 독일은 350m가 한계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함체가 더 기울었습니다. 삐걱. 금속이 압력을 견디는 소리. 수심 350m, 370, 390, 수심 400m 도달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선체 압력 정상, 산소 농도 정상, 모든 계기가 녹색. 그리고 소음 여전히 0.2데시벨.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김성훈이 웃었습니다. 15년입니다. 300번 실패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가 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린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제 목이 메었습니다. 70년 전.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계는 동정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m 수심에서 0.2데시벨로 세계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승조원 상태 전원 정상. 함장이 보고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입니다. 김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요? 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요. 승조원들이 편안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400m 수심에서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커피 드릴까요? 한 승조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400m 수심에서 커피를. 독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네, 믿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그 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성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합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줘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400m 수심.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빛이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들의 빛. 불가능을 이긴 자들의 빛. 대한민국의 빛.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7년 경력. 오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걸 배웠으니까요. 진실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 기술은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만든다는 것. 70년 전 그 땅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을 시작으로 바꿨습니다. 잿더미를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70년 역사의 맛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맛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요.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0m 수심. 침묵 속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시간, 24시간, 36시간. 저는 관제실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수심 400m, 소음 0.2데시벨.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400m 수심에서요. 승조원들이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김치와 된장찌개. 드시겠습니까?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승조원 둘이 러닝머신을 켰습니다. 400m 수심에서요. 체력이 떨어지면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독일은 기계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관리했습니다. 70년 전. 그들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400m 수심에서 운동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오후 2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규칙적이었습니다. 이틀 내내 일었습니까? 일주일도 가능합니다. 김성훈이 대답했습니다. 독일은 이틀이 한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김성훈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입니다. 맞았습니다. 침대, 식탁, 운동 공간. 모든 게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70년 전. 그들은 사람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00m 수심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였습니다. 카레였습니다. 승조원들이 웃으며 먹었습니다. 농담도 했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에선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거기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편안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김성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조원들이 깊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수심 400m. 소음 0.2데시벨. 완벽했습니다. 70년 전. 이 바다는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400m 아래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세수를 했습니다. 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곧 48시간입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상승 시작. 함체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00m, 200m, 100m. 수면 도달. 해치가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김성훈이 옆에 섰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48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성훈이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철학에서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70년 전 바닥이었기에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제 편견도 함께 흘러갔습니다. 70년. 잿더미에서 기적까지. 그 시간이 이 한 척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함체를 다시 봤습니다. 검은 선체. 하지만 그 안엔 가장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들의 빛. 저는 김성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요.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요. 김성훈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배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 숫자보다 소중한 것, 그게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 그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0.2데시벨. 그 숫자 속에 70년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의지. 사람을 지키는 철학.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그 아래 400m. 한국의 기적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부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서부터 쓰겠습니다. 김성훈이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7년 경력.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KSS-3 평가 보고서. 제목을 썼습니다. 평가관 빅터 하일리히. 창밖 검은 함체가 보였습니다. 0.2데시벨. 400m. 70년 전 잿더미. 저는 키보드를 쳤습니다. 본 평가관은 이틀간 직접 탑승 평가했습니다. 첫째, 소음 0.2데시벨 확인. 둘째, 수심 400m 안정 작동. 셋째, 48시간 무중단 운용. 넷째,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저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넷째, 본 평가관은 처음으로 잠수함 안에서 집을 느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결론. KSS-3는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다음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60조 원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본 평가관은 KSS3 채택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똑똑. 김성훈이 들어왔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성훈이 화면을 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쓴 것뿐입니다. 김성훈이 웃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 출발하십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함체 위로 붉은 빛이 떨어졌습니다. 김성훈 씨. 제가 불렀습니다. 왜 저를 믿었습니까?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악수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김성훈이 웃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보여주면 알게 됩니다. 제 목이 메었습니다. 70년 전.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실. 고맙습니다. 김성훈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내일이면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그 땅이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 그게 사람이라는 것.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보고서를 USB에 담았습니다. 작은 USB. 하지만 그 안엔 세상을 바꿀 진실이 담겼습니다. 0.2데시벨. 70년의 기적.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실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검은 함체가 떠올랐습니다. 400m 수심. 커피를 마시던 승조원들. 웃던 얼굴들. 70년 전. 그들의 할아버지는 굶주렸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그 손주들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400m 수심에서 커피를 마시며 세계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제가 전할 보고서.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그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과 함께.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온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이니까요. 세계를 향해 0.2데시벨의 의미를.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편안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 곁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저는 다시 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자리.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발표해 주십시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6쌍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일주일간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KSS3를 직접 탑승했습니다. 이틀간 수심 400m에서 체류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프랑스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0.2데시벨이 진짜라고요? 독일 동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접 측정했습니다. 독일제 장비로요.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평평한 선. 배경소음 0.5데시벨. 측정값 0.2데시벨. 이게 증거입니다. 수심은요? 해군 제독이 물었습니다. 400m입니다. 48시간 버텼습니다. 승조원 상태는요? 완벽했습니다.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잤습니다. 400m 수심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사님, 결론이 뭡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글을 똑바로 봤습니다. KSS3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이 아니라요? 한국입니다. 독일 동료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철학 때문입니다. 철학이요? 한국 잠수함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극지방에서 한 달 작전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이틀도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지키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가격은요? 재무관이 물었습니다. 독일보다 30% 쌉니다. 성능은 2배 이상입니다. 유지비는 절반입니다. 모든 숫자가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그 땅이 만든 숫자들이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KSS3 채택에 찬성하시는 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요. 해군 제독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무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평가단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KSS3로 결정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진실이 이겼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독일 동료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배신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맑았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철학을 선택했습니다. 60조 원의 계약. 하지만 더 큰 건 신념의 변화였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였던 땅. 세계가 동정했던 나라. 그들이 오늘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온다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7년간 쌓아온 편견. 그것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믿음. 한국이 보여준 것. 그건 미래였습니다. 70년. 전쟁에서 평화로. 굶주림에서 풍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여정의 결실. 0.2 데시벨. 저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유럽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100년 지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그 깃발이 이제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으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가슴도 따뜻했습니다. 오늘 저는 증인이 됐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의 증인.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증인. 그리고 그 기적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캐나다의 결정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KSS3 채택. 60조 원 규모. 뉴스가 터졌습니다. 독일이 들끓었습니다. 독일 기술의 패배. 한국에 무릎 꿇은 유럽. 신문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독일 국방부였습니다. 하일리히 박사, 베를린으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베를린 국방부. 6층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 기술국장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차갑게요. 앉으십시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왜 독일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진실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진실이요? 기술국장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독일 기술이 거짓이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 이상입니까?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래프 두 개를 띄웠습니다. 우리 독일은 8데시벨입니다. 한국은 0.2데시벨입니다. 40배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350m까지 갑니다. 한국은 400m입니다. 우리는 이틀이 한계입니다. 한국은 한 달이 가능합니다. 숫자들이 쌓였습니다. 가격은요? 재무국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보다 30% 쌉니다. 재무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술국장이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일리히 박사.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독일 사람입니다. 37년간 독일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의 패배를 인정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요.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탁. 진실 때문에 독일이 60조를 잃었습니다. 저는 침착했습니다. 잃은 게 아닙니다. 배운 겁니다. 뭘 배웠습니까? 사람입니다. 한국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그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사님.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보셨습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산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검은 함체. 400m 수심. 커피를 마시던 승조원들. 네, 대단했습니다. 제가 눈을 떴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대단했습니다. 70년 전 그들은 잿더미였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0번 실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사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일리히 박사. 당신의 보고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진실을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진실을 말했습니다. 조국 앞에서요. 그리고 조국도 들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였던 땅. 그 나라가 독일을 가르쳤습니다. 유럽을 가르쳤습니다.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온다고. 저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베를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잿더미에서 세계 최고까지. 그 여정을 목격한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이제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0월. 저는 다시 부산에 있었습니다. 인도식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넘어갈 첫 KSS-3. 부산항 해군기지.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부두에 섰습니다. 검은 함체가 떠 있었습니다. 하일리히 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훈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성훈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이네요. 많이 변했습니다. 김성훈이 웃었습니다. 박사님이 변하신 겁니까? 둘 다입니다. 김성훈이 함체를 가리켰습니다. 저 배가 오늘 떠납니다.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한국 국기와 캐나다 국기.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보다 먼저 넘요. 오전 11시. 인도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상에 사람들이 올랐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 캐나다 대사. 그리고 저.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신뢰의 역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캐나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일리 박사님. 사회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70년 전 이 땅은 잿더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300번 실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가 떠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70년 의지의 결정입니다. 사람을 지키려는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고 길었습니다. 정오. 출항 시간이었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함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습니다. 함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박사님, 언제 또 오시겠습니까? 김성훈이 물었습니다. 곧 올 겁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을 데려올 겁니다. 배우러요. 김성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신념이 보였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는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미래를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점점 커졌습니다. 70년 전 이 땅은 폐허였습니다. 세계는 동정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배웠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배가 세계로 떠났습니다. 0.2데시벨. 그 숫자 속에 70년이 담겼습니다. 굶주림과 눈물, 땀과 피, 실패와 좌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의지. 그 모든 것이 한 척의 잠수함이 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검은 함체가 떠올랐습니다. 400m 수심. 0.2데시벨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 가장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소리.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소리. 70년 역사의 함성. 대한민국. 그 이름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38년 경력.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진실을 배웠으니까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숫자보다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온다는 것. 70년 전 잿더미. 그 땅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교훈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0.2데시벨과 함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과 함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하늘이 넓었습니다. 제 마음도 넓어졌습니다. 편견이 사라진 자리에 존경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존경. 포기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존경. 70년 기적을 이룬 자들을 향한 존경. 그리고 그 존경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